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이 영화를 보고 조금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됐어요. 영화 보는 내내. 어머니를 보시면서 어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한테 이게 와닿겠어요. 어머니의 이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 원해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엄마로서 여자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싶어서 한번 여쭤볼 겁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영화를 보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극영화로서 감독은 장대영 감독인데요. 이 장대영 감독님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 노인과 장애인, 세터민들 이런 사회에서 쉽게 주목받지 못한 분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굉장히 이제 여러 편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어떤 빈곤이라든지 이 복지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냉철하게 비판하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에 끝나지 않고 항상 이 상황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소통과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따뜻한 인간성 이런 것들 굉장히 놓치지 않는 감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놉시스를 보면 이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주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를 선고를 받고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가족을 버린다는 그 상실감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치매보험금을 타낼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치매 이야기는 어떻게 이 질병이 한 가족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말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또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의료나 금융이 어떤 안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기되는 의문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굉장히 주의하고 어머니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보험설계사 석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진이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 걸렸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네. 치매가 안 걸렸다. 네, 치매가 안 걸렸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석진이에 대한 인물을 굉장히 이제 감독은 카메라 시선으로 석진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석진이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주인은 대학 동창이어서 이거를 해줬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 시선을 보면 이 석진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보험 설계사로서 굉장히 잘한 그 사람을 걸쳐서 지금 석진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석진이는 굉장히 지금 팀장한테 야단을 맞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어떤 그런 동료들 앞에서도 비교당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석진이의 이 태도나 뒷모습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죠. 네, 굉장히 그 뒷모습은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해서도 내가 수축을 한다든지 나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석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기 소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카메라의 시선으로 이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뒷모습을 통해서 가방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석진이나 어머니 어떤 이런 그 캐릭터들을 굉장히 뒷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이 뒷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막 내 마음을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앞모습은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나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뒷모습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뒷모습은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를 가장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뒷모습에 관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자연 앞에서 굉장히 인간이 왜소함을 느끼고요. 이 뒷모습을 통해서 이 화가는 역사적인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 어떤 이런 것도 뒷모습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 부분, 그 오른쪽 부분은 굉장히 시선이 다르잖아요. 시선뿐만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소통의 도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여자는 이 공간에서 굉장히 밖에 나가는 자유로움을 꿈꾸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석진의 시선은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굉장히 엄마와 주희하고 이 관계는 굉장히 소통이 안 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엄마는 앞을 보고 있고 주인은 밑을 보고 있고 시선이 두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인격적인 소통 단절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주인은 엄마가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어떤 수치심이나 고통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제하고 만나지 마라, 같이 연습하자,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통제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겪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회사들은 어떤 그 대상을 지출을 막아야 하는 리스크 어떤 일을 줄이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런 사회적 단계까지 감독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 영자는 굉장히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죠. 해가 질 때쯤 물이 들어오면 정말 바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때는 해만 기다려요. 해는 매일매일 지지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과연 이 때가 무엇일까요? 이 때라는 거는 인구 전체에 해당되는 어떤 그 많은 가지수들이 그 때라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그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마음은 어떤 이거를 가릴 수도 없고 어떤 감출 수도 없다.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영자가 생각하는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그런 시기는 언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둘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죠. 하얀색은 굉장히 순수를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이 두 관계가 굉장히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잡아야 하는 어떤 대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1대1 인간적인 그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석진이도 분명히 엄마가 여기에서 치매가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는데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진이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자기 어머니를 제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그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을 자주 보고 그 거울을 본다는 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어머니의 이런 해맑은 마음, 어떤 그런 마음들은 이 그래서 이 마음들은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아니 일단 우리가 일단 이 두 명의 갈등에서 마지막에 둘이가 엄마가 내가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둘이가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짓말하는 그런 극강적인 상황에서 이 주인은 엄마가 정말 그 자기 동창생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희가 자기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절박감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 두 어떤 그런 교감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희를 설득시키고 주희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비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의 그 커다란 어떤 그런 것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딸에게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정말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벽돌 쌓고 있는데 이 벽돌공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봤대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부모 몰라, 너무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지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내일이니까 나는 그냥 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는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쌓은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쌓은 그 벽돌이를 보면 그 시멘트가 굉장히 고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대기만 해서 이거요. 오랜만이야. 네.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죠. 얼마를 더 줘요?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 된다니까. 죄송해요. 할머니 학생, 병원 가려면 172번 타야 돼요. 네? 172번이 병원 가냐고. 어디 병원 가신 거예요? 어디 병원인 거야? 엄마! 저희 엄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영자의 대사에서 그 때라는 게 나오잖아요. 매일 찾아오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이 때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영자가 정말 바라는 그 때는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때라는 것이 결국 그 인격적인 소통과 어떤 조명성이라는 그 타이밍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디테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디테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다음으로 이거를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500원짜리 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유 가져가셔야죠. 글쎄, 비문관에만 172번 타야 돼요. 할머니 혹시 산부인과세요? 아이고, 맞아. 할머니 제가 거기 가서 버스 오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위험해요. 바람으로 바퀴를 건너셔야죠. 우리 딸이 애를 낳았어요. 아, 이것이 우칭이네요. 우칭 불러드릴게요. 승희야,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고, 누나들하고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여 먹어. 고마워요. 치매가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일상에서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치매 파트너입니다. 결과가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돌봄도 있고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 것도 있고 타인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순간순간 어떻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건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안 되고 모든 게 다 놨을 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행동을 하나만 하면 된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등을 도닥인다든지 그냥 손을 잡아준다든지 고데기를 끄덕여 준다든지 이 하나만 해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팔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순수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한 어떤 그런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지는 어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어떤 생각이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부 나이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저렇게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 건가? 물론 자식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갖고 내 마지막을 맞이할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잖아요. 길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이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이제 그 어르신이 아프시면은 그 요양원에 안 가도 집에서
저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초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복지들이 나라마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 시스템도 굉장히 그 삼진 복지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보는 건지 내 스스로가 내 돌보는 그런 마음과 육체를 돌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